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책과 개혁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역대 대통령이 그러하듯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비판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정치적 여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 1. 민주화의 진전. 김영삼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대통령 취임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적 탄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법을 개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경제개혁과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가 1993년에 도입한 정책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 및 탈세를 방지하며 부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한국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가 많았고 이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외교 정책의 변화. 김영삼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1994년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사회적 개혁과 인권 증진. 김영삼 정부는 사회적 개혁과 인권 증진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현 시점에도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8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건물로 한국의 식민지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건물의 철거를 통해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상징적으로 회복하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단순한 건물의 철거를 넘어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 철거는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철거 결정이 발표되자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현장을 찾아와 구호를 외치고 철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철거는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와 독립을 강조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주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후 정치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6. 한화회 숙청. 김영삼 대통령의 한화회 숙청은 1993년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한화회는 군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으로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화회의 주요 인사들을 숙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1995년에는 한화회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고 이로 인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숙청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비판점. 1.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큰 비판점 중 하나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발생입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같은 정책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지만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기업의 부채 문제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기업이 파산하며 대량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2.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한 태도.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부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검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1996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는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3. 사회적 갈등의 심화. 김영삼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적 불만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 북한 문제에 대한 한계.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고 김영삼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개혁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의 정책과 태도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 개혁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불안정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비판점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